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이 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고 평소보다 몸이 잘 붓고 감기나 몸살에 더 쉽게 걸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건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기온이 낮아지는 12월에는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약 37%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37%라는 건 정말 큰 수치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거의 절반 가까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비타민 D 결핍률은 다른 계절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가 짧아지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12월은 우리 몸의 방어력이 1년 중 가장 약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매년 아무 준비 없이 12월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연말 모임, 회식, 송년회로 과식하고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정작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12월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3가지와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2가지, 그리고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12월에 이 음식만 먹어도 내년 건강이 달라진다는 이유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월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와 따뜻한 물.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평소에도 좋은 음식이지만 12월에는 그 효과가 3배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낮을수록 위 점막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찬 공기를 마시고 차가운 음식을 먹고 몸이 긴장하면서 위장도 함께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와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이 손상된 위 점막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특히 12월처럼 위장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양배추가 천연 위장약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독일 보움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양배추가 장내 유익균을 단 5일 만에 28%나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5일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빠르게 장 건강이 개선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12월에 양배추를 먹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12월에는 3가지 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과식과 외식, 기름진 음식 섭취가 크게 늘어납니다. 연말이라 회식도 많고 송년회도 많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고 각종 모임이 많아지죠. 둘째,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일도 많고 결산도 해야 하고 내년 계획도 세워야 하고 정신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낮아지면서 면역세포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비타민 D도 부족해집니다. 양배추는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위장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 손상된 몸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럼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을 함께 마시면 양배추의 지용성 성분 흡수율이 35%나 상승합니다. 또한 겨울철 차가워진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배추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우유와 생크림 기반 음식입니다. 크림 스프나 크림 파스타 같은 음식들이죠. 우유와 생크림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양배추의 위장 보호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심플하게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좋고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어 또는 고등어. 두 번째 음식은 연어 또는 고등어입니다. 12월에는 혈관 문제가 급증합니다. 특히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급상승 같은 심각한 사건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운 날씨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겨울철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2.3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겨울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연어가 부담스럽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고등어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고등어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어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연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을 함께 먹으면 연어의 DHA와 EPA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또한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C를 채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어구이에 레몬 한 조각을 짜서 먹거나 연어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반대로 연어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소금과 간장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관 수축 효과가 나타나서 연어의 장점을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아도 혈관이 수축하기 쉬운데 여기에 나트륨까지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나 고등어를 먹을 때는 간을 최소화하고 레몬이나 허브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생강.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12월의 자연 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22%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발과 손이 차가운 사람,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12월 생강은 거의 약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속에서 열이 나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12월에는 과식하는 날이 많은데 식후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럼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피로 회복에 좋고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며 생강의 강한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몸도 따뜻해지고 피로도 풀리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카페인 음료, 특히 커피입니다. 생강과 커피를 함께 마시면 생강에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상쇄됩니다. 또한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강차를 마실 때는 커피와 시간 차이를 두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면 오후나 저녁에 생강차를 마시는 식으로요. 자, 이제까지 12월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12월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깨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뜨끈한 라면.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뜨끈한 라면입니다. 네? 라면이요?
겨울에 라면 안 먹으면 언제 먹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엔 라면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한국의학회 보고를 보면 라면, 국물과 저온 환경이 만나면 위점막 손상률이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일일 권장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또한 라면은 고지방 식품입니다. 면을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죠? 여기에 뜨거운 온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이미 약해진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고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뜨거운 온도는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밤늦게 라면을 먹으면 더욱 나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라면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면만 조금 먹고 국물은 거의 남기는 게 좋습니다. 또는 라면에 양배추나 숙주나물 같은 채소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조금이나마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12월에는 라면 대신 다른 따뜻한 음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두 번째, 귤을 과하게 먹는 것.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귤을 과하게 먹는 것입니다. 귤도 안 돼요? 귤은 겨울 제철 과일인데요? 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귤은 겨울 제철 과일이고 비타민C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본 소비자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하면 겨울철 속쓰림 비율이 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귤을 여러 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귤의 과당입니다. 귤은 과당 함량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과당이 에너지로 소비되지만 겨울에는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과당이 간의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저녁에 TV 보면서 귤을 한 박스씩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귤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과당 섭취는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식후에 먹는 게 공복에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위산 분비가 어느 정도 조절되기 때문에 속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에 꼭 먹어야 할 음식 3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2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챌린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배추, 연어 또는 고등어, 생강 이 3가지 음식만 7일 동안 꾸준히 먹어보세요. 단 7일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속이 편해집니다. 양배추가 위장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과식한 다음 날에도 속이 덜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손발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던 분들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연어나 고등어의 오메가3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오후에 졸음이 덜 쏟아집니다. 넷째, 겨울철 감기 취약성이 확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도 나는 끄떡없고 목이 간지럽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를 단 7일 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지 않아서 아끼게 되는 병원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약값도 들고 일도 못하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약 살 일도 없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성비 높은 재테크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조금만 신경 써서 양배추, 연어, 생강을 챙겨 먹으면 내년 1월, 2월, 3월에 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12월에 이 음식만 먹어도 내년 건강이 달라진다는 이유입니다. 12월에 건강을 지켜놓으면 그 효과가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12월에 건강을 방치하면 그 여파도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실 때 양배추 한 통, 연어나 고등어 한 팩, 생강 한 뿌리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챙겨 먹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양배추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 연어나 고등어를 먹고 저녁에 생강차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7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12월에 몸이 무너지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꼭 먹어야 할 음식 3가지, 피해야 할 음식 2가지, 그리고 7일 챌린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시면 올해 12월은 예년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피곤함도 덜 느끼고 몸도 가볍고 연말을 활기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1월을 건강한 몸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올해는 건강 챙기자라고 매번 다짐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해가 되기도 전에 이미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럼 새해 목표 달성도 훨씬 쉬워지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 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12월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12월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12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